예, 오늘 수업할 부분은 뭐냐면 비문학 지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비문학 지문을 하는데 기존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일단 본인한테 가장 잘 보이는 기호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기호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잡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하는 과정에서 흔히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가령 기능은 만족스럽지만 디자인이 아쉽다거나 디자인은 만족스러운데 가격 비싸서 고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이 겪는 이러한 갈등을 고려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된다 하고 나오죠. 자, 지금 보니까 네 줄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심리적 갈등,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령하고 나왔어요. 가령하고 나온 경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예시가 되겠죠. 예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갈등 겪는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하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는 게 갈등을 고려해서 마케팅 전략 세운다. 얘가 중심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심리학자 커트 레비는 소비자들이 구매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아, 여기만 봐도 갈등 유형이 뭐겠구나? 하나, 두 개, 세 개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하고 1번, 아싸, 1번 나왔습니다. 접근 갈등이란 게 있어요. 긍정적인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일시적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나 어느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긍정적 결과가 나오니까 갈등이라는 거 비교적 약하고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장점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두 개에 대한 지구는 장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묶음 상품을 제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접근 갈등 방법은 말 그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갈등은 약한 거고 장점을 증가시키고 장점 충족시키는 묶음 상품으로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나왔어요. 2번. 뭐가 나왔냐? 회피 갈등 하고 나와 있어요. 접근 갈등 경우에는 긍정적인 거죠. 좋은 거예요. 하지만 회피 갈등은 불쾌가 되는 부정적인 좋지 않은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때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고장난 가전제품을 새로 살 건지 아니면서 수리해서 쓸 것인지 두고 두 가지 모두 비용 많이 들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시 문단은 이러고 잡고 있어요. 이때 기업은 뭘 쓴다? 보상 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적은 부담으로 신제품 구매할 수도 해서 선택의 부정적 측면을 줄이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확인만 해봐도 접근 갈등은 긍정, 회피 갈등은 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똑같이 나오네요. 긍정적 특성, 부정적 특성
대안을 선택할 때 겪어야 되는 게 접근과 회피의 갈등이에요. 긍정과 부정의 동시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다른 두 갈등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특성 하나만을 가진 대안들을 놓고 갈등한 것과는 다르게 얘는 두 가지 경향, 어떤 경향이죠?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하나의 대안을 놓고 갈등한다는 특징이 있대요. 이 경우 소비자는 대안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긍정, 부정 측면 중 어느 한쪽만을 하나만 고려할 것인지 고민하고 목표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가장 강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유형이에요. 자, 강한 스트레스라고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죠? 부정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요. 한편이라는 접속어가 나와요. 이 한편이라는 접속어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위에 나온 1번, 2번, 3번 갈등 요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건데요. 다른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존에 나왔던 문장에서 나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은 갈등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 선택하고 나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대안에 대한 아쉬움으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요. 심리적으로 불편해요. 아, 잘못 샀나? 혹은 내 선택이, 혹은 가격이, 혹은 어떤 물건이 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거 보고 뭐라고 한다? 와, 인지 부조화라고 해요. 내가 아는 것과 실제 선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생각, 행동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불균형 상태,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 이게 곧 인지 부조화예요. 이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 조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행동과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이에 부조화 겪게 되면 소비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은 제품의 단점을 찾아요. 깎아내립니다. 선택한 제품의 장점을 찾아요. 내가 자신이 선택한 건 장점을 찾아서 내가 정말 잘 샀구나, 훌륭한 선택이었다라고 확신하려 한다는 거죠. 자, 각 문단 중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단은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갈등, 그리고 이거 고려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서 제시되었었죠. 두 번째, 무슨 갈등? 접근 갈등이었죠. 그리고 그거의 해소 상품, 해소 방법, 그러니까 묶음 상품을 제공해서 장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대요. 1+1인가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1+1 상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단은 회피 갈등의 개념, 해소 방법에 대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보상 판매예요. 부정적 요소가 강한 거니까 고장나고 사야 돼, 아니면 더 써야 돼, 수리해야 돼 할 때 보상 판매해서 일종의 제품 반환 형식으로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부정적 측면을 줄이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다? 회피 갈등이었다. 자, 세 번째, 접근 회피 갈등이었죠. 얘는 긍정, 얘는 부정. 얘는 어떻게 한다? 목표를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한쪽만 더 고려하는 거고, 고민하고 목표를 할 것인지 포기해버릴 건지. 그래서 얘는 가장 강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 거죠.
안 좋게 얘기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팔아야 돼? 아니면 재구매를 해야 돼?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 보시면 소비자가 겪는 인지 뭐였죠? 우리 별표를 무지하게 쳐놨어요. 인지 부조화, 그죠? 인지 부조화와 그 해석 방법이었습니다.